시작하겠습니다. 81의 문제입니다. 주식회사 동강이죠? 네, 프로그램 동강이 맞는지 확인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기초정보관리에 대한 자료이다. 거래처 등록 메뉴에 추가로 등록하는 문제죠. 자, 거래처 등록 들어가서 소미은행이니까 금융기관입니다. 금융기관 거래처로 가시면 되겠죠. 거래처 코드 번호는 98004번입니다. 소미은행. 보통예금, 유형이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계좌번호는 9-717-189-89-52번입니다. 나머지는 입력할 거 없어요. 이게 끝난 거죠. 자, 2번 문제 거래처별 초기 2월 채권 채무 잔액은 다음과 같다. 자, 거래처별 초기 2월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클릭을 하시고요. 제일 먼저 외상매출금이죠. 외상매출금 찍어주시고요. 연못상해가 없습니다. 그죠? 외상매출금에 연못상해가 없어요. 그러면 삭제를 해줘야 되겠죠. 연못상해 F5번 삭제. 그림전자가 750만원, 하늘상사가 230이에요. 230만원. 230만원. 네. 그러면 차익이 없어졌습니다. 선급금은 연못상이죠. 없으면 F2번 눌러서 연못상해. 금액은 520만원입니다. 자, 그리고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나눌상사가 225만원이고요. 누림전자가 없으니까 F2번 누림전자 350. 네, 다 입력했으면 차익이 없어질 겁니다.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의 복리후생비 300만원이 전기분 손익계산서의 복리후생비 300만원은 제조공장 종업본 회식비로 판명이 되었다. 원가명세에서 손익계산서를 수정을 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손익계산서, 전기분 손익계산서에서 복리후생비가 어디 있을까요? 네, 300만원이 제조공장의 회식비니까 500번대라는 얘기죠. 여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삭제하셨죠? 네, 그리고 빠져나와서 전기분 원가명세서에 들어가셔서 여기에 복리후생비 300만원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복리후생비. 자, 300만원을 입력을 하면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달라지죠. 여러분들. 이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달라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1억 8,800만원 메모하셨습니까? 1억 8,800만원 메모하셨으면 빠져나와서 자, 다시 손익계산서 갑니다. 손익계산서에 가서 제품 매출원가를 찍어보세요. 네, 여기에 제품 제조원가를 1억 8,800만원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확인. 자,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두 문제만 고쳐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는 전기분 원가명세서와 손익계산서를 수정을 해라 라고 그랬으니까 두 개 수정을 했습니다. 일반 전폐 추가 입력하는 문제입니다. 적요의 입력은 생략해라. 타계정대체 적요 8번 입력하는 거죠. 네, 반드시 채권 채무 관련된 거래처는 거래처 코드를 선택해라 라고 나와 있고요. 제조경비를 500번대, 판관비는 800번대를 사용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8월 30날 거부터 한번 볼까요? 8월 30날 거 보시면은 창립 기념일 산행사로 영업부 대회의실을 청소한 빌딩 청소원 김갑수에게 청소비를 현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원천세는 무시하며 일용직 소득자료 원천 징수 신고를 9월 10날짜로 하기로 했다고 나와 있죠. 일용직이에요. 그러면 일용직은 뭘로 다 분계를 해주시면 되냐면 잡급으로 분계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잡급 10만원이고요. 대변에는 현금이 얼마가 되느냐면 10만원입니다. 대신에 영업부라고 나와 있잖아요. 영업부니까는 800번대 잡급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업부니까 800번대 잡급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2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2번 문제. 이기예정 부가가치 날짜 확인해야 되겠죠? 8월 30 날짜입니다. 요 날짜는 8월 30 날짜였었고요. 2번 문제.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부가세 예수금 대급금
확정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환급받을 부가세는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를 해라. 기존에 입력된 자료는 무시한다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들 9월 30날짜 원래 부가세 예수금은 대변에 있었던 건데 지금 정리하는 거니까 차변에 오시면 돼요.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이 1345만원, 1345만원. 부가세 대급금은 대변으로 가면 되겠죠. 부가세 대급금이 얼마입니까? 1764만원이에요. 1764만원. 그러면 차변에 419만원이 부족합니다. 대급금이 더 크니까 환급세액이죠. 환급세액은 미수금으로 처리를 해라 라고 그랬으니까 미수금 419만원 이렇게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11월 15일 날짜 신제품을 개발하고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한 수수료 220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것 특허권으로 분계를 해줘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 차변에 특허권 금액은 220만원이에요. 차변의 특허권의 금액이 220만원, 대변에 보통예금이 220만원이 가면 됩니다. 11월 24일 날짜입니다. 자, 외상매출금 1,500만원이 조기 회수되어 받는 거죠. 그러니까 대변에 외상매출금이 가시면 돼요. 대변에 외상매출금이 1,500만원이에요. 대변에 외상매출금이 1,500만원. 거래처 들어가 줘야 되겠죠. 외상매출금에 2% 할인해 줬습니다. 매출 할인이죠. 매출 할인이 1,500만원에 2%니까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받았으니까 보통예금이 1,470. 보통예금이 1,470만원이에요. 12월 30 날짜를 볼까요? 12월 24일 날짜를 보시면 12월 24일 당사는 전 임직원 퇴직금에 대해서 확정 기여형 연금에 가입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납부를 했죠. 자, 확정 기여형은 뭘로 다 분계를 해주시면 될까요? 퇴직급여입니다. 영업부 직원이 600만원이에요. 800번대가 600만원. 800번대가 600만원. 자, 공장 직원의 확정 기여형 역시 마찬가지 퇴직급여인데 500번대입니다. 500번대가 800만원이죠. 800만원 모두 보통예금에서 이체를 했으니까 보통예금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12월 30 날짜죠. 국민은행에 추심 의뢰를 하고 추심을 의뢰하고 받는 걸 부탁했다는 얘기입니다.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을 했으니까 수수료 비용이죠. 받아달라고 부탁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수수료 비용이 4,500원. 4,500원. 대변에 현금 금액은 4,500원이 되겠습니다. 800번대예요. 800번대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전피 입력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피 입력. 일반 전표, 네, 제일 첫 번째가 8월 30 날짜에 있었어요. 일반 전표 제일 첫 번째가 8월 30 날짜. 잡급이에요. 출금 전표예요. 차변 대변으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출금 간단하게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800번대 잡급 금액은 10만원. 자, 9월 30 날짜입니다. 9월 30 날짜에 차변의 부가세 예수금, 차변의 부가세 예수금이 1,345만원, 1,345만원. 차변의 미수금이, 자, 미수금의 거래처는 원래 세무서가 들어가야 되는데 세무회계 사무소가 나와 있지 세무서가 나온 건 아니죠. 세무서에서 환급을 받는 거니까 없으니까 생략을 합니다. 419만원. 대변에는 부가세 대급금 1,764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11월 15일 날짜죠. 11월 15일 날짜 들어가셔서 차변의 특허권이에요. 차변의 특허권. 자, 특허권의 금액이 얼마냐면 220만원이고요. 대변의 보통예금이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24일 날짜 대변부터 한번 해볼까요? 대변의 외상매출금. 자, 외상매출금에 거래처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외상매출금 11월 24일 날짜에 수미마트의 외상매출금이었었어요. 수미마트.
금액은 1,500만 원이고요. 차변에 매출 할인은 지금 제품 매출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죠? 제품 매출에 관련된 거니까 406번 선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제품 매출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406번에 매출 할인 금액은 30만 원이고요. 나머지는 모두 보통예금이 입금됐으니까 보통예금이 1,470만 원입니다. 1,470만 원. 자, 12월 24일 날짜죠. 12월 24일 날짜에 차변에 퇴직급여입니다. 자, 500번 때부터 나와 있으니까 500번 때 입력을 할까요? 500번 때가 800만 원이고요. 또 차변에 퇴직급여, 또 차변에 퇴직급여가 이번에는 800번 때예요. 800번 때 퇴직급여가 600만 원. 60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이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0날짜 출금 전표고요. 자, 수수료 비용이 800번대 수수료 비용이라고 그랬죠? 금액은 4,500원. 4,500원입니다. 자, 이렇게 일반 전표를 모두 입력을 다 했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7월 13일 날짜를 보시면은 내국신용장에 의해서 제품을 납품을 했어요.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일단은 여러분들 과세형이 영세율 이니까 12번의 영세가 되겠습니다. 12번의 영세고요. 분계는 제품을 납품을 했으니까 대변의 제품 매출. 대변의 제품 매출이 1,300만 원. 대변의 제품 매출이 1,300. 대금은 아직 받았다라고 나온 게 아니죠. 청구할 예정이니까 외상 매출금이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외상 매출금이 1,300만 원. 분계는 외상 거래가 되겠죠. 자, 이거는 입력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을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클릭을 하시고요. 메인 매출 전표 자 7월 13일 날짜죠. 7월 13일 12번의 영세예요. 제품입니다. 공급가액란에 1,300만원. 자, 거래처는 핀 인터내셔널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전자세금 계산서 맞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빨간색 부분에 영세율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국신용장이라는 말이 나와 있으니까 3번에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해서 공급하는 재화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분계는 2번의 외상이죠. 그러면은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제품 매출, 분계 자동으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7월 15일 날짜예요. 분계를 먼저 해볼게요. 회사 건물에 부착할 간판 제작 대금을 약소금을 발행을 해서 지급하였다. 자산 계정으로 처리를 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간판 제작 대금을 자산 계정으로 처리해라. 건물에 부착할 비품으로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거 뭐 시설 장치 이런 것도 뭐 실무에서는 시설 장치로 해도 되는데 여기에서는 해답에서 비품으로 처리를 해놨어요. 이때 시험 때. 그래서 비품입니다. 일단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다고 나와 있으니까는 51번의 과세예요. 51번의 과세고요. 분계는 차변의 비품. 비품이 400만원. 차변의 비품이 400만원. 부가세 대급금이 40만원이고요. 중요한 것은 대변에 약소금을 발행해서 지급했다라고 해서 지급어음이 아니에요. 지급어음 이렇게 처리하면 틀립니다. 상거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지급금으로 분계를 해주셔야 돼요. 미지급금이 440만 원이죠. 그러면 분계는 당연히 혼합이 되겠습니다. 분계는 당연히 혼합이 되겠죠. 자, 전표 입력 또 먼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1번의 과세라고 그랬어요. 51번의 과세 간판 공급가액은 400만 원입니다. 공급가액은 400만 원. 거래처는 알리다 광고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맞죠? 1번 눌러주시면 되고요. 분계는 3번의 혼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차변에 원재료라고 뜨는데 원재료가 아니라 비품이고요. 대변에 미지급금이 440만 원이 됩니다. 10월 11일 날짜예요. 10월 11일 날짜. 자, 다음 거래 내역을 보고 적절한 회계처리를 해라. 차량운 방구의 취득원가는 500만 원, 누계액은 320만 원이고요. 매각연도의 감가상각비는 생략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차를 파는 거래네요. 전자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됐으니까 11번의 과세가 되겠죠. 11번의 과세.
분계는 이런 분계는 무조건 혼합이에요.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분계는 무조건 혼합입니다. 대변에 차량 운반구 취득원가는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320만 원이면 되겠죠? 감가상각 누계액이 320만 원. 그러면 500만 원짜리가 320만 원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180만 원짜리예요. 180만 원짜리를 그죠? 180만 원짜리를 얼마에 팔았어요? 100만 원에 팔았으니까는 80만 원이 손실이 되는 거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8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나서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이 10만 원이 가면 되고요. 대금은 전에 외상을 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미수금이 되는 겁니다. 미수금이 110만 원입니다. 미수금이 110만 원. 자, 전피입력 역시 마찬가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의 과세라고 그랬어요. 11번의 과세. 11번의 과세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품목은 차량. 품목은 차량. 공급가액은 100만 원에 팔았죠? 네. 거래처는 어디에 팔았느냐? 거래처는 K오토스 중고자동차 상사입니다. 중고자동차 상사. 전자세금계산서 맞죠? 여기 전자세금계산서 맞으니까 1번 눌러주시면 되고요. 분계는 당연히 3번은 혼합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대변의 제품 매출이 아니라 차량 운반구로 바꿔주시고요. 네, 금액도 500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변은 둘 다 입력했죠?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차량 운반구 다음 번호예요. 차량 운반구 다음 번호. 감가상각 누계액이 차량 운반구 다음 번호 209번입니다. 금액은 320. 또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죠. 처분 손실이 80만 원이고요. 차변에 미수금이 11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미수금이 110만 원입니다. 자, 다음 문제 11월 8일 날짜죠. 11월 8일 날짜 들어가서 자, 공장 신축용 토지를 구입하고 취득하고 수수료 1,500만 원을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여러분들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이죠.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이기 때문에 불공입니다. 토지 플러스 전자세금 계산서 그죠? 토지 플러스 전자세금 계산서 54번의 불공이에요. 54번의 불공.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면세지만 지금 문제는 토지를 취득하는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따른 수수료 지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계는 수수료 비용이 아니에요. 취득할 때니까는 수수료 비용이 아니라 토지 취득원가에 가산을 하는 겁니다. 1,650만 원. 대변에는 당좌 예금이 1,650만 원입니다. 틀리기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토지를 취득하는 거니까 수수료로 분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로 분계를 하는 거고요. 토지 플러스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54번의 불공이다. 분계는 혼합이 되겠습니다. 자, 입력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54번의 불공이고요. 54번의 불공. 토지 취득 수수료. 네. 공급가액란에 1,500만 원이에요. 거래처는 부동산 컨설팅이고요. 전자 맞죠? 1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불공제 사유가 중요한 거죠.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 토지 자본적 지출 관련 선택해 주시면 돼요. 분계는 3번의 혼합이라고 그랬습니다. 원재료를 토지로 반드시 바꿔주셔야 되고요. 대변에 당주예금이 1,650만 원입니다. 11월 12일 날짜고요. 제품을 판매하고 카드로 결제를 받았어요. 자, 그럼 분계가 일단은 카드로 결제를 받았으니까는 그쵸? 여기 과세유형이 카드로 결제를 받았으니까 17번의 카드과세가 됩니다. 17번의 카드과세. 17번의 카드과세고요. 대변의 제품 매출이 얼마 가면 되느냐면 150만 원이죠. 150만 원. 부가세 예수금은 15만 원입니다. 부가세 예수금은 15만 원. 차변에 카드로 매출을 냈다 하더라도 제품이니까 외상 매출금으로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외상 매출금이 165만 원이고요.
분계 유형은 카드로 결제를 했으니까 카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카드 선택해 주셨으면 돼요. 자, 과세형 17번에 카과라고 그랬습니다. 제품. 자, 부가세 포함해서 입력해 주는 거죠. 카드일 때는 165만원. 거래처는 부산에 팔았습니다. 거래처는 부산이고요. 신용카드사 F2번 눌러서 무슨 카드? BC카드예요. 분계는 4번에 카드 눌러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차변의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 BC카드 떴죠? 대변의 제품 매출 부가세 수금 맞습니다. 자동 분계 다 됐습니다. 엔터. 자, 12월 5일 날짜 공장 직원들에게 사내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에 필요한 잡곡을 직접 구입하면서 계산서를 받았다고 나와 있죠. 여러분들 여기 계산서 받았어요. 53번에 면세가 됩니다. 53번에 면세. 돈 아직 안 줬습니다. 직원들 밥 먹는 거 주는 거니까 복리후생비가 되겠죠. 차변에 복리후생비. 차변에 복리후생비 금액은 35만원. 35만원. 대금은 아직 안 줬으니까 미지급금이 35만원이 됩니다. 혼합거래입니다. 53번의 면세 혼합거래. 입력 들어갑니다. 53번의 면세라고 그랬어요. 일단은 12월 5일 날짜고요. 53번의 면세고요. 잡곡 35만원. 어디에서 콩콩세상, 네, 콩콩세상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전자계산서 맞죠? 1번 눌러주시면 되고요. 분계는 3번의 혼합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산 부문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500번대 복리후생비예요. 대변에 미지급금이 35만원이 되고요. 미지급금이 35만원. 자, 다음 문제를 한번 볼까요? 정정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 정정을 해라. 8월 9일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된, 자, 이런 거는 다 일반 전표죠. 일반 전표 8월 9일 날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8월 9일 날짜. 자,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된 450만원은 외상 매출금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나 실제 내용은 제품 매출에 따른 계약금이랍니다. 그럼 외상 매출금이 아니라 선수금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거래처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선수금. 자, 9월 10 날짜 건강보험료 납부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네, 일반 전표죠. 9월 10 날짜예요. 9월 10 날짜. 54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를 했어요. 보통예금에서 이체를 하고 회사부담금, 종업원 부담금을 전에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하였다. 반반 부담인데, 그죠? 그러면은 일단은 복리후생비 500번대 이게 이제 103번의 현금이 아니라 101번의 현금이 아니라 103번의 보통예금이 되는 거고요. 500번대가 27만원. 그쵸? 500번대가 27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차변에 본인이 부담하는 거, 종업원이 부담을 하는 거는 뭐라고 하죠? 예수금이라고 하죠. 월급 될 때 떼는 거니까 예수금이 27만원 이렇게 분계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월급 줄 때 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이거 다 떼는 거 예수금으로 분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금, 복리후생비,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분계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결산 문제 볼까요? 기말 재고조사 결과 제품이 300만원 부족해서 확인한 결과 대안적 십자사의 불우이웃돕기 물품으로 기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변의 제품. 대변의 제품이 300만원이고요. 300만원. 적요 8번. 네. 제품의 목적이 판매인데 판매하지 않고 기부했어요. 엉뚱한 데다 썼으니까 적요 8번이고요. 차변의 기부금이 300만원입니다. 수동결산이죠? 네. 수동결산에 속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외화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 계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외상매입금에는 중국 거래처 헤이바오에 대한 외화외상매입금이 297만원이 있어요. 자, 위안화가 165원, 1위안화가 165원이고요. 이때 근데 결산을 현재는 170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산을 현재는 170원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계산을 해주시면 될까요? 자, 297만원, 297만원 나누기 165 하면은 18,000 이하나가 나와요. 곱하기 170원이죠. 170원 하지 말고 165원짜리가 170원으로 5원 늘어났죠. 곱하기 5원. 그래주면은 9만원이 늘어났습니다. 9만원이.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297만원, 297만원. 아이고. 297만원. 나누기. 297만원 나누기 165원. 그러면 18,000 위안화가 나와요. 네. 그러면은 요거 곱하기 늘어난 것만큼만 165원짜리가 170원이 됐으니까 5원 늘어났죠. 그러니까 9만원만큼 늘어난 겁니다. 결국은 갚아야 될 외상 매입금이 늘어났으니까 손실이 되는 거죠. 손실은 차변입니다. 외화 환산 손실. 외환차 손하고는 다른 거예요. 외화 환산 손실이 9만원. 대변에는 여러분 외화 외상 매입금이 아니에요. 외상 매입금 계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외상 매입금이 되는 거죠. 외상 매입금이 9만원. 거래처 들어가야 되겠죠.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다. 자동결산입니다. 자동결산 분개하실 필요 없어요. 네, 저 두 가지만 수동결산을 먼저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일반전표 12월 31일 날짜죠. 일반전표 12월 31일. 차변의 기부금이 300만원이고요. 대변에 제품 적유 8번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타계정 대체 300.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이 들어갑니다. 금액은 9만원이고요. 9만원. 대변에 외상 매입금. 네, 거래처가 헤이 바우가 반드시 들어가줘야 돼요. 9만원. 그리고 나서 자동결산. 여기 결산 자료 입력이 있죠? 자동결산 들어가셔서 자동결산 1월부터 12월도 들어가시면 돼요. 들어가셨으면 기계장치가 나와 있고 차량 방구 비품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기계장치는 아무런 말이 없어도 공장이에요. 공장에 기계장치 450 나머지는 판매관리비라고 나와 있어요. 판매관리비의 감가상각비입니다. 판매관리비 감가상각비. 차량원 방구가 375만원. 차량원 방구 375만원. 비품이 96만원입니다. 기계장치는 조건이 없어도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네, 공장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공장에. 자, 다 입력했으면 전표 추가 해주시면 된다고 그랬죠? yes 하시고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장부 조회하는 문제 한번 볼까요? 1번 1월부터 6월까지 판매관리비로 지출한 소모품비는 얼마인가? 여러분 1월부터 6월까지예요. 월에서 월까지니까 월계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월계표. 자, 월계표 찍어주시면 되고요. 월계표 찍어주시면 되고요. 1월부터 6월입니다. 1월부터 6월. 판매관리비로 들어가시면 돼요. 판매관리비 중에서 소모품비 찾았죠? 네. 얼마입니까? 42만 5천원이 답이죠. 42만 5천원. 자, 3월 말 현재 유동자산은 전기 말보다 얼마 더 증가했는가? 이렇게 여러분들 유동자산 나오면서 전기에 비해서 증가 또는 감소를 물으면 반드시 재무상태표로 들어가시면 돼요. 재무상태표 들어가셔서 3월 말이라고 그랬으니까 03 들어가서 유동자산이죠. 유동자산이 전기 말, 이게 전기죠. 전기 말에 비해서 단기. 자, 3월 말 현재 증가 금액을 물었으니까 빼주시면 되는 겁니다. 507-368-450 마이너스 313-208-450 빼주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자, 3번.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의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 찍어주시면 되겠죠? 부가가치 찍어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들어가시면 돼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자, 4월부터 6월입니다. 0401 0630에 들어가시면은 9번의 합계금액이 있어요. 9번의 합계금액. 요 9번의 합계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거죠. 1억 2,552만 6천원이 과세표준입니다. 저장 yes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80